제가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운명이러니.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 플로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듣는 분이요. 그리고 건물을 시작하려는 분이. 일단 건물을 사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뭐 이건 해당 안 돼요. 근데 건물을 사서 어떤 행위라 함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건물 사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건물 사려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여유자금으로 사려고 하는 건물의 가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가액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아주 다양한 가격대의 건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산다고 치면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살 거야 하면 1000만 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갔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아반떼 사려고 했는데 뭐 그랜저 사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출이 그만큼 되니까. 근데 건물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뭐 30억인데 100억대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금액대를 이제 여러 개를 보겠죠. 그럼 원래는 강남 먼저 쫙 봤어요. 강남 보니까 뭐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대도 보고 뭐 한남동도 보고 성수동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더 넓어지면 뭐 영등포도 보고, 아니면 그 외 기타 지역 뭐 가산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쫙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가냐, 시간이 쭉 갑니다. 그리고 뭐가 오냐, 이제 현타 플러스 혼란스러움이 막 오죠. 네, 이 길게 보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처음엔 그래도 100억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 좀 벗어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강 건넜어요. 강 건넜더니 큰 차이가 안 나네? 왜 이러지? 이걸 가서 보고 알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알게 돼도 가서 보실 겁니다. 네. 가서 보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럼 이제 다른 지역도 보고 더 높은 금액 받다가 이게 진짜 싼 가격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어서 가서 보면은 위치가 영 이상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완전 생뚱맞은 지역으로 가면, 서울에서 그런데 가면 이제 대로에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이제 혼란스러워, 저게 강남에 있었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거치려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내가 일주일에 5일 이상 4일 이상 시간을 낼 수 있다, 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짧아요. 두세 달 안에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 건물 돈 있으면 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칠 때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이거 웬만큼 뚝심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못 갑니다. 알아보다가 말아요. 왜? 과거에 이렇게 알아보다가 몇 년 지나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다가 어떤 건물을 이제 사게 돼요. 자, 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업체, 신축하려면 설계사, 건설사,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그럼 자, 계약했다고 칠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3개월 했든 길면 6개월 했든 뭐 몇 달 했든 계약, 중도, 잔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해서, 내지는 부동산 통해서 문의를 하든, 그래가지고 대출이 얼마 된다 해가지고 계약하고, 중간에 이제 뭐 명도를 해야 되겠죠. 계약하고 뭐 잔금 전에. 이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려면 그 각 호실에 아니면 각 층에 세입자가 있으면 공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외벽만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올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려고 하면 다 내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도라는 거를 기존 건물주가 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여기다 미루고, 여기는 핑퐁 게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부동산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명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명도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처음 건물을 사는 경우에 건물 계약을 하고 잔금 전까지 뭐 명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거나, 잔금 조건에 뭐 명도를 완료한다고 했으면 뭐 잔금이 미뤄지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전에 명도라는 게 확실히 명시가 돼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나서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하고 났는데 자기가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내지는 일부 호실만 나가고 일부 호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호실을 못 내보내서 나머지 그냥 다시 임대 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도비 얼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있으면 명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도비를 뭐 2억을 원해요, 3억을 원해요. 뭐 이러면 그냥 주고 말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먼저 얘기해버리면 뭐 1억 줄게요. 1억 주면 나갈 것 같아. 부동산에 들었어. 그럼 1억 줄게요 했더니 여기서 알겠어요 하고 다음날 말 바꿔요. 네, 이런 이 줄다리기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도라는 게. 이거 만만하게 보고 했다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건물주 분이 명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이게 명도를 뭐 예를 들어서 짧게는 뭐 6개월, 3개월, 6개월 이 정도 둔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내가 관계가 있었으니까 잘 해주겠지. 뚜껑 열어보면 완전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관계가 좋았으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또 10년 동안 잘해줬으니까 좋게 나가겠지 이런 거 전혀 안 믿습니다.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제 금액이 걸리면요 돌변합니다. 그리고 돌변한다고 예측하고 해야 변수가 없습니다. 명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러면 이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잔금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설계사나 건설사나 아니면 리모델링 업체나 이런 것들을 미팅을 해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 일단 리모델링 하는 거 먼저 얘기해 보면 여러 업체랑 견적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이게 금액이 다 틀리고 스타일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도 똑같고 건축도 똑같아요. 견적이 일단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안 나와요. 견적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설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일단 제일 낮은 금액대에서 하고 싶어요. 왜? 중간 가격이나 높은 가격을 주면 왠지 바가지 쓰는 것 같고 이 사람도 그거 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견적이라는 걸 처음부터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인입비가 별도고 뭐 나중에 뭐가 별도고 이 제일 낮은 금액에서 하면요 별도인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네,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서는 이제 건축 계약이라는 게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물건은 이거 얼마 살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럼 10,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깎아주세요. 9,000원. 아니 안 돼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9,200원에 샀어요. 그럼 사서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건축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사오는 게 아니라 기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제일 싼 가격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게 진행하다가 추가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가 나오면 공사를 멈출 건 아니잖아요. 멈추면 이자 비용을 계속 내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 전에는 내가 유리한 입장이지만 시작을 하고 나서는 불리한 입장 되기가 아주 쉬워요. 이 분이 그 건축을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상 받은 유명한 건축사분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게 이제 유명한 건축물들을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가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서 보면 멋있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용성이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한 건물이랑 실용적인 건물이랑 겹쳐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실용성보다는 예술성을 점하면 건물을 쓰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잘하는 뭐 유명한 분들한테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어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건축이라는 게. 왜? 100만 원 주고 했어요? 200만 원 주고 했어요. 일단 그거 처음 시작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수금이 그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주고 중간에 나 안 할게요. 딴 데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게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분들이 난 쉽게 했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 쉽게 했다던데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중간에 누수 없이 내지는 불편한 일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자, 잔금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 이것도요. 어떻게 되냐면요. 철거 심의 받고 철거하고 또 철거하는데도 다 감리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게 미리미리 서류를 다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선정할 때 제가 이게 말이 지금 막 길어지는데 왜냐면 이 일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서 2호선 타듯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호선 타서 3호선 탔다, 7호선 탔다, 9호선 탔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을 진행해보면 그래요. 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목적지 도달하기가 엄청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많이 여러 번 해본 저 같은 사람은 2호선 타고 그냥 시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갈아타지 않아도 돼. 지하철 노선도를 안 보고 시청을 가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분은. 그러니까 여기 교대인데 여기 갈아타면 좀 빨리 갈 것 같기도 한데 갈아탔는데 저기서 또 거꾸로 방향을 탔어. 여기서 다시 갈아타야 돌아갈 것 같기도 한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몇 호선 다시 갈아타라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냥 쭉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사를 선정했어요. 아니면 설계사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 건설사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아직 민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찾는 거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계약하고 은행도 찾아가지고 대출해서 잔금하고 그 전에 이제 설계는 할 수 있겠죠. 설계하고 이제 건설사 정해서 잔금하고 나서 뭐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그럼 보통 공사 시작하면 뭐 1년이면 되겠지. 중간중간 비는 시간이 생깁니다. 잔금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비는 시간. 그리고 공사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또 이제 텀이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 전에 뭐 서류로 뭐 구청에다 뭐 내고 허가받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서류 넣으면 바로 도장 찍어줄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넣으면 심의하거나 아니면 오케이 해주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맨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몇 번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늘어지죠. 줄어지는 일은 없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뭐 제일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곳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공사 제일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곳과 공사를 했을 때요.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의 금액이 저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해보시면. 무조건 추가가 나와요. 모든 공사업체가 그렇지는 않겠지. 이거는 99%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져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길어져도. 보통 이제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뭐 책임 준공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딱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거대로 지켜지는 분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민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별의별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민원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뭐 그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내가 핸드폰 떨어졌으니까 물어달라부터 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기 힘들다. 내가 그 사이에 뭐 영업이 얼마 마이너스 났다. 얼마 물어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옆에 사무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업장이 있으면 뭐 얼마를 물어달라. 뭐 그게 몇 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이제 물어달라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어려움이 좀 덜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심한 데도 있지만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 게 없었다? 강남에서 없었다? 그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근데 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소장님이나 어떤 회사는 자기들이 최대한 하지만 최대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민원은 늘 있는데 현장 소장님이나 건설사 대표님이 이거를 최대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해결된 결과만 얘기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시시각각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런 민원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준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라고 치면 번호판을 달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나는 시점에 민원이 이제 극심해집니다. 내지는 민원이 구청에 들어가면은 구청에서는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건축주나 아니면 건설사에 연결해서 이걸 해결하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엔 돈이거나 아니면 뭐 정성을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부로 준공을 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준공 내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고 막 이게 뭐 집을 뭐 거의 대수선은 아니라도 소수선 정도는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잘 해가지고 준공이 났으면 그 뒤에 이제 임대예요. 그럼 이제 다 짓고 나서 임대를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는 것 이게 전체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사를 진행할 때 민원 처리를 이제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주는 현장 소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가격 차이예요?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 달라. 사람마다 다른 거를 현장 소장님마다 다른 거를 커버하는 건 또 거기에 있는 뭐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그걸 커버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뭐 주변에 인사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무덤을 판 거라고 보면 돼. 많이 곤란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랑 얘기 안 하고 자꾸 여기랑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럼 나는 미치거든. 왜? 그런 일을 처음
겪고 공사하다가 잘못될까 싶고 멈출까 싶고 저기서 과한 거 원하는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멘탈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 터지지. 멘탈이. 근데 강남이 더 민원이 훨씬 심해요? 솔직히 난 다른 데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강남이 제일 심한 거는 알지. 그 건물을 살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황 소장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어디서 들은 얘기야? 제가 많이 줘봤어요. 여러 번 줘봤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열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 이걸 왜 해야 돼? 이제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리고 막 마치 강탈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저기 실제 피해가 없는데 무슨 실제 피해를 줬다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지어요. 그 옆에 모텔이 있어요. 모텔에 물론 낮에 모텔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겠죠. 근데 모텔은 주로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공사는 6시면 끝나요. 그쵸? 근데 손해를 많이 봤대. 물론 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해가 많이 봤다.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대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찾아가고 뭐 안 만났다가 도망갔다가 막 별짓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걸 만나줬다가 뭐 조율하려고 했다가 막 다른 데랑 또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다가 그 묶어서라는 게 여기서만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앞에 옆에 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런 일들을 막 이제 겪게 됩니다. 아까 전에 최저가로 하면은 공사비가 결국에는 최고가로 동일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공사를 하려는 분, 공사를 맡기려는 분 말고 공사를 맡으려는 건설사 사장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은 최저가로 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왜 그런 견적을 넣을까요? 공사를 받으려고. 받아야 뭐가 될 거잖아요. 받으면 추가되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그럼 그 사이에서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넣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야 이 정도가 정상이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저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건물이에요. 설계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공사하면 18억이고 저기는 24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6억 차이가 나요. 아니면 4억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같은 건물을 짓는데 4억, 6억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철근 빼먹기 전에는, 콘크리트 빼먹기 전에는 뭘 얼마나 빼먹어야 4억, 6억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이 원가라는 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공사업체의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20%, 30% 이렇게 옛날 뭐 나이롱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순살 뭐 아파트 뭐 이러니까 막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건물 지금 작은 거 지으면서는 예를 들어서 중소형 건물 지으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설계사랑 감리가 따로 나뉘어져서 감리가 맨날 가서 보고 그 철근 씹는 거 그 센치를 다 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 왕창 빼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견적이 몇 억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견적은 빠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비싸게만 파는 데가 있고 뭐 싸게 파는 데가 있겠죠. 근데 같은 조건이라고 치면 뭔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에 샀는데 추가 얼마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쇼핑몰에서 쇼핑하다 보면은 뭐 어떤 거 사려고 했는데 딱 같은 가격 같은 물건인데 이건 얼마 싸? 그러니까 사려고 클릭해 보니까 배송비가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같아. 뭐 이런 경우는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건축비라는 게 그냥 사실은 그냥 명확해요. 아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그 양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콘크리트 양 부어야 이게 되잖아요. 안 붓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샤시 뭐 싼 거 비싼 거 차이 난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다 그 뭐 인증 마크가 있는 걸 쓰니까 엉뚱한 거 막 갖다 쓰지는 않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그렇게 차이가 나려나?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 견적에서는 빠진 것들이 없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추가, 뭐 별도라는 게 다 돼요. 근데 자, 물론 모든 공사업체가 같은 포맷으로 견적서를 넣는다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인데 여기는 1번부터 80번까지 있네. 얘는 1번부터 95번까지 있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견적서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입장에서 그걸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을 보고 했다가는 최고 가격보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소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소개받아서 하면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아는 사람한테 하면 그게 벙어리 냉가슴? 네.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추가 얘기하면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는 분이 정말 잘하는 회사를 오래 운영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뢰관계까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가 오히려 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경우가 더 많죠. 소장님이 30억에서 70% 대출 받아서 100억 건물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하고 해도 이제 70% 대출 받아서 딱 100억짜리를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30억 가지고? 아까 말한 경우는 30억 가지고 100억짜리를 사서 신축하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30억 가지고 100억짜리를 신축까지 하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뭐 법인으로 하는데 법인이 뭐가 괜찮다, 아니면 PF를 일으킨다,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소장님 그럼 건물을 몇 채 정도 작업해 보신 거예요? 40개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 할 때마다 민원이라는 거를 늘 겪을 거잖아요. 네. 한 번씩만 해도 40번은 겪었을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지을 때 민원이 하나씩만 있진 않거든요. 산발적으로 있어.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좀 적고 막 이렇단 말이죠. 아주 악질 있는 분들한테 걸리면 이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요. 건축을 하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40채나 지어봤는데 400년 늙어야 되네. 그러니까 직접 건물을 짓기 전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하는 거를 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미리 대처하는 것도 있었고, 마음을 먹은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다 모르고 맞는 거랑 맞을 거 알고 준비하고 맞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준비하고 맞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호대도 차게 되고, 좀 피하는 법도 찾게 되고, 운동도 좀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련하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민원을 생각할 때는 해결된다는 결론을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해결한다. 뭐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열받고 신경질 나는 일 있고, 뭐 그런 일들은 뭐 살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도 그걸 해야 돼. 뭘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늘 스트레스라는 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련해진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늘 갖고 있고, 그 내가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른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10년 늙는 걸 대신 제가 늙어주는 건 아니지만 10년 늙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많이 꾸준히 이게 내 운명이러니, 이게 내 일이고 내가 할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가끔 사원 건물 하시는 분들이 내 손으로 직접 해보고 싶다 하나하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추천합니다.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시라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요. 근데 이제 본업이 있으시면서 그걸 하기는 상당히 많이 그 본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둘 중에 한 분이 뭐 전담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저는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올림픽에서 하면 9초대에 뛰잖아요. 야, 9초 생각하면 빠른 것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내가 뛰어보면 알죠. 내가 뛰어보면 9초라고? 와, 네. 야, 이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존경하게 되죠.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9초로 쭉 뛰고 있어.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아는 거죠, 정말. 네, 그걸 해보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을 사서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임대 들어가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못하겠다, 내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려는 분이라면 이 과정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누가 어거지를 부릴 수 있다는 거, 억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그래도 덜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 좀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